대학 꼭 가야 하는 건 아니지만 가야 한다면 저 이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시 컨설턴트 이쌤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면접 기간이잖아요. 면접 기간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생각보다 면접을 어려워하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면접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보를 조금 뽑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종합 전형에 있는 생기부 기반, 생기부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면접이 아닌 일반적인 교과 면접에 해당되는 것들 위주로 뽑았어요. 물론 종합 면접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학생들도 이 영상을 보고 저희 쌤 영상을 본다라면 분명히 큰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자면 교과 면접 기본 형태부터 알고 가야겠죠. 교과 면접은 보통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번 자기소개 및 지원 동기, 2번 본질문, 그리고 3번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인데 학생들한테 보통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 1번과 3번 우리가 무조건 준비하고 들어갈 수가 있다. 단 2번 본질문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제 들어가기가 어렵다. 준비를 막 엄청나게 열심히 한다고 뭐 100문제를 뽑는다고 할지언정 그게 실질적인 그런 면접 시간에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전 물음표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1번과 3번 같은 경우는 꼭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기소개 및 지원 동기, 뭐 글씨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해당하는 전공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활기록부에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또 학생이 그 학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뭐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아니면 뭐 관심이 있는지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교과 면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파악하기가 조금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의 해당 전공 지식들을 물어볼 거고, 그리고 앞서서 자기소개랑 지원 동기를 말을 할 때 학생이 이 전공에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던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된 좀 전공에 해박한 지식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즘 유튜브 되게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에 검색만 하시더라도 해당 전공의 전공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진로에 굉장히 조금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영상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인재상, 학과 커리큘럼, 교육 목표 등 여러 가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꼭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경우가 여러분이 지원할 학과 그리고 전형 이름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자기가 어떤 전형에 어떤 학과를 지금 넣었는지도 이름도 제대로 모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준비 꼭 해주셔야 되겠고, 향후 진로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진로 설정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애매하고 주관적인 초등학생 답변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이 얘기 제일 많이 하는데, 뭐 면접 준비하다 보면은 학생이 저는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애로우신 어머니 밑에서, 또는 저는 항상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요. 아니 어떤 걸 너가 항상 열심히 하고 항상 최선을 다해? 전국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다 엄격하시고 자애로우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주관적인 초등학생 답변은 금지하고,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좀 이런 구체적인 사례라든지 이런 걸 갖다 드리면서 나만의 무기 그리고 나만의 이야기를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본질문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에서 준비한 질문들이 물론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꼬리 질문이 들어간다라는 점 꼭 생각해 주셔야 되고, 면접 전에 제가 지난번 이거 영상 찍었었는데 모의 면접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거든 업체에서 하는 거든 아니면 부모님이 해주시든 모의 면접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제일 이제 실수하는 부분인데, 자신이 답변했던 것과 일관성을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앞전에는 분명히 사과를 좋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뒤에 그럼 학생이 어떤 야채 어떤 과일을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배가 달달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일관성이 없죠. 이런 부분들 자기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자기 모순에 빠질 수가 있어요. 답변을 하다 보면.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하고 싶은 말 같은 경우는 사실 정답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근데 마지막 하고 싶은 말 같은 경우는 보통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물어보지 않는 경우엔 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 플러스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간절함과 진정성을 꼭 어필을 해주시고, 자, 면접에서 중요한 건 모든 학생들이 그 학과에 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고 다 자기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나만의 무기 정도는 가져가야 돼요. 진짜 막 무슨 도끼 들고 가고 총 들고 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 학과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매력적인 어떠한 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사례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의 능력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과 이제 이야기를 해서 저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저는 지성감천이라는 말이 저의 좌우명이에요. 그래서 지성감천이란 말은 뭐 열과 성의를 다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그걸 이뤄준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들 가치관과 이야기해서 준비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교과 면접의 기본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교과 면접의 기본 핵심은 소통이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일방적인 소통을 하고 있어요. 일방적인. 그러니까 저 혼자서 이야기 계속 지금 카메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면접은 상대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게 그 사람 귀에 꽂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입에서 하는 말이 내 귀에 꽂혀서 내가 요지를 파악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소통 잘 되는 학생들은 대부분 뽑혔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두괄식으로 이야기한 후 구체적으로 나만의 사례를 제시해 주셔야 돼요. 자, 두괄식이란 게 뭔 말이냐면 학생 음식 뭐 좋아해요? 저 짜장면 좋아해요. 그 이유는 뭐 제가 이러쿵 저러쿵 해서 짜장면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깔끔하고 좋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묻는 말에 대답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 이유가 애초에 어떤 질문인지 파악하는 것, 물론 긴장돼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두괄식으로 이야기하자라고 생각을 못해서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어떠한 활동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거에 대한 내용, 동기, 경험은 꼭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내용이라고 하면 너 그 활동이 어떤 내용인데 또는 너 그거 왜 했어? 너 그거 해서 뭘 느꼈어? 이런 부분들을 꼭 숙지를 해주시고 가셔야 되고 답이 없는 질문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물론 대학에서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같은 그런 질문 같은 경우는 일관성 있게 그리고 명확한 근거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모의 면접은 또 여기에 써놨죠. 이거 사람들이 정말 실수하는 부분인데 모의 면접은 진짜 하면 할수록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부모님한테 모의 면접을 받던지 아니면 진짜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보채가지고 모의 면접을 하던지 아니면 친구들이랑 하던지 아니면 업체랑 하든지 여러분들께서 꼭 모의 면접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면접 봤을 때 뭐야 별거 아니잖아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 면접의 기본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태도가 안 돼 있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기본적으로 면접이라는 거는 내가 학교 들어가 있는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가 면접장을 나가는 게 아니라 학교 정문 밖을 나갈 때까지가 면접입니다. 자, 그리고 적절한 아이 컨택과 바른 자세 그리고 자신감 있게 목소리 내뱉어야지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물론 논리적이지 않으면 뽑히기 어렵겠지만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신감 있는 모습에 뽑힐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특히 학생들만의 은어라든지 줄임말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정말 안 됩니다. 진짜 최악. 자, 그 밑에 보시죠. 면접 상대는 어른이에요. 물론 저도 학생들에 비해서는 어른이지만 제가 느끼기에도 부담스러운 어른들이 면접관에 계시는데 은어랑 줄임말 학생들끼리 아는 그런 거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부분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너무 기본적이죠. 근데 이거 못하는 학생들 정말 많아서 제가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의 면접 질문 예시들이 있는데 학교마다 모의 면접 질문들을 공개해 놓은 학교들이 있어요. 거기 사이트 들어가 보셔서 보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제가 그래 몇 가지 뽑아왔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힘드시니까 들어가는 거. 자, 면접 질문 예시. 고등학교 생활 중 읽었던 책 또는 가장 좋아하는 과목과 그 이유, 너 성격의 장단점, 그리고 현대사회의 창의적 인재가 갖는 의미, 소셜미디어의 영향에 대한 자신의 견해. 이거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실제 작년도 교과 면접의 질문 사항이었습니다. 학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한 학과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이러한 좀 기본적인 전공에 대해서 또 인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상 질문 뽑으셔서 준비하셔도 좋고 또 예상 질문을 막 준비만 하다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밖에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좀만 변형이 되더라도 큰일 났다, 나 망했다 이러는 경우가 생겨버리니까 좀 여러 가지로 내가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 분석하고 내가 왜 이 학교를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이상 이쌤과 함께 교과 면접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사실 교과 면접을 넘어서 생기부 면접 그리고 종합 면접 이렇게 좀 해당되는 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큰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제가 평소에 이야기하던 것과는 다르게 좀 더 빠르게 좀 진행이 됐는데 꼭 여러분들 합격하셔서 나중에 저한테 메일로 이쌤 덕분에 합격했습니다라는 메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